네, 안녕하세요. 큐사파이어 김창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코가 앉아 계신 것도 그렇게 울리나요? 여기 엄청나게 에코가 많이 울리네요. 지금 사회해 주신 분이 저랑 고등학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늘 한번 그 아메이 스토리 지금 제가 열심히 진행하면서 사랑하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제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리더님들? 누구예요? 리더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20살까지는 아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23, 리더님은 2개. 네, 제가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국 나이로는 31살이에요. 근데 아직 만으로는 29입니다. 네, 아직 5개월이 남아있어요, 20대가. 그래서 지금 29살이라고 그냥 오피셜하게 말을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삶을 살았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메이 사업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일을 하시고 맞벌이를 하신다는 건 집에 사실 저를 신경 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도 항상 행복했어요. 그냥 공부를 해도 뭐라고 안 하시고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편안하게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노래를 떻게 하다 보니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성악을 이제 전공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는 부끄러워서 소리는 다 꺼놨지만 박미선 리더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였군요. 이렇게 뭐 협연도 제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노래도 하고 밑에 그 오페라도 하면서 나름 학창 시절을 정말 열심히 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진행하면서 이 꿈을 키우려고 정말 아둥바둥 대학교에서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아주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었고 보통 성악을 전공하면 성악이 좋아서 성악과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뮤지컬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실용음악을 가고 싶은데 실용음악이 경쟁률이 훨씬 세기 때문에 성악으로 돌려서 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저는 순수 클래식이 좋아서 성악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학교 안에서는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저보다 좋아하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하는데 가진 성대가 좋다는 하나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를 내면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나는 저는 가끔 연습을 해도 스컬 같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내가 넘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한 번은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교수 어느 학교 교수의 아들과 제가 같이 오디션을 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포커스가 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현실을 선택해야 될지 이상을 선택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희 형이고 오른쪽이 접니다. 저랑 형은 굉장히 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영 리더님이 미국으로 바로 유학을 갔었었고 뭐 그 전에도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는 살짝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근데 미국을 가면서 저한테 엄청 형이 버팀목이었었구나 라는 걸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간 이후에 저희가 더욱더 진하게 1년에 두세 번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우애를 갖고 있는 형제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노래를 하다가 대학교 4학년쯤에 이제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었어요. 유학을 할지, 유학을 갈지, 아니면 전공을 조금 복수 전공해서 예술 경영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대로 노래를 하거나 완전 다른 쪽으로 갈지. 근데 그때 저희 형이 미국에서 다녀와서 한 아메이 사업을 1년 안 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제 기준에서는 제 주위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저희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메이 시작한다 했을 때, 형이 그걸 왜 해? 왜 형이 저런 간지나지 않는 행동을 할까? 이러한 의문점을 제가 품으면서 형한테 물어봤었던 적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저 형이 저한테 한마디 던집니다.
차영아, 아메이가 너 인생의 목표, 너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정말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당시 저의 꿈은 돈 걱정 없이 노래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너가 만약에 정말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봐라. 전 알아보라라는 말이 너무 좋았었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 끝나면은 항상 원래 이 예술가들은 술과 이 유흥이 없이는 저희의 감성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을 채우기 위해 제가 매일매일 억지로 술을 마셨었는데, 그걸 줄이면서 이제 제가 미팅장을 한 번씩 나오고, 그 전에 또 어머니의 권유로 나와보긴 했었지만, 제가 자진해서 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팅장을 나오기 시작했던 건 그때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메이를 하기로. 그리고 아메이 하기 전에 그래도 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45일 동안 유럽에 혼자 배낭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유럽에 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유럽을 갔지만 그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유럽에도 아메이가 있다는 걸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20대 초반이고 나의 꿈을 멋지게 펼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 아메이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 유럽에 있는 아메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고도 똑같고 로비도 비슷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똑같이 이렇게 막 동그랗게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그 마드리드였거든요. 스페인의 마드리드라는 도시였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모르지만 뉴트리라이트 아티스리, 그래서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아, 넘버 원이구나. 저도 뭔지 몰랐지만 리더님들 다른 나라 가시잖아요. 미팅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반복의 힘. 저희가 새롭지 않고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 저는 이때 미팅을 듣지도 않았었어요. 제가 들은 미팅이라고 방 하나 벽을 끼고 홈 미팅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밖에 없었는데 이 미팅을 전부 이해하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것은, 저기 밑에 보이시는 핑크색 옷 입은 분이 스페인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셨는데, 이 동양인이 갑자기 자기 파트너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닌데 갑자기 나와서 스페인어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혼자 앉아서 들으니까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왜 왔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 2세 사업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ABO 번호도 없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냥 스페인 아메이는 어떤지 궁금해서 왔다. 아, 그러냐고. 엄마 핀이 뭐냐? 그래서 엄마 핀이 파운더스 석 다이아몬드다 하니까 막 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저보고 앞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갑자기 스피치를 짧게 하게 되고, 그냥 놀러 왔다가 그 파운더스 수석이라는 핀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귀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만큼 하이핀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이쁘시지 않습니까? 아미 직원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저는 ABO 그 아이디도 없었는데 그냥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자녀가 스페인 아미에 놀러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본인이 소장하겠다고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굉장히 수줍어하는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 광경을 보면서 어쩌면 나한테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스폰서님은, 우리 엄마는 이 스페인에서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하나도 모를 텐데, 그냥 한국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밖에 없으실 텐데,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성취한 사람의 자녀들까지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생각했던 아메보다 훨씬 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한 저의 모습이에요. 나 이제 돌아오면 글로벌 비즈니스 오너다. 와, 이제 사람들 만나면 뭐 하세요? 저 글로벌 사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한 명씩 만나고 뭐 친구 어머니 소개받아가지고 어머니 저 아메이 시작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날카로운 시선? 살면서 전 날카로운 시선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도전도 하지도 않았고 모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안밍아웃을 하자마자 뭔가 마음에 조금 굉장히 애매하고 오묘한 감정들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더님들께는 그때 제 당시를 회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그 이의들을 가지고 한번 아메이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었던 질문들을 제가 오늘 다 추려왔어요.
그거 이상한 회사 아니야? 야, 무슨 회사에 암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였어요. 영어로 하면 MA야. M이야. 암이 아니라 M이야. 아, 몰라. 그냥 싫어. 그냥 싫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특수한 케이스로 아메이라는 사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아메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소비자분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 회사를 알아보게 되는데 요즘 같이 요즘 날씨 굉장히 좀 이상하죠. 네, 일본도 대지진이 일어나고 제가 엊그제도 인스타에서 봤는데 일본에 더 큰 지진이 올 것 같은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새떼들이 막 하늘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연재해 직전에 나오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너무 이상 기후로 춥고 뭐 사실 멀리 안 가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렇게 따뜻한 12월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2월 달에 강원도에서 어느 산 쪽에서 개나리가 폈다는 뉴스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만큼 이상 기후로 굉장히 힘들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지금 이대로 인간들이 살던 패턴 그대로 살다 보면 지구가 더욱더 아파할 수밖에 없고 지구가 아프면 결국에 손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업이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 기업 방침이 ESG 경영입니다. 그 안에서도 환경적인 부분, 환경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SBS에서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ESG 경영 방식을 소개하면서 이게 실제 나온 썸네일입니다. 아메이의 이야기. 그냥 아메이가 이렇게 대놓고 사실 다큐멘터리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지만 항상 상호 브랜드 가리고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소개된다든지 아니면 뭐 원폰이 소개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아메이의 이야기 암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보고 가실게요. 기업의 수익성도 올리는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재질 자체가 지금 재활용된 제품으로 만들어진 유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된 제품을 사용을 하고 또 실제로 이게 또 재활용이 될 거고 정말 클린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환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다큐멘터리만 보고 아메이를 좋아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철학이 담긴 회사라고 느껴졌던 게 저의 가슴을 울리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현재 거의 모든 기업들은 이 회사의 슬로건을 ESG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그리고 제가 공부했었던 바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은 앞으로 환경을 위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포부를 슬로건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메이 같은 경우는 1959년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계속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 개발과 철학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의 포부를 말하고 있는 회사와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는 회사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ESG,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이쪽 분야가 더욱더 화두가 되었는데 그 분야 안에서도 ESG 안에 아메이가 항상 환경 대상 같은 중견기업에서는 항상 넘버 원으로 아메이가 꼽히는 이러한 뉴스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아메이에서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아메이 그리고 한국 아메이, ABO들이 모두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놀랐었던 건 네. 여기 뭐 친환경 패키징 제품도 사용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모두 아메이에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놀랐었던 건 아메이 박스 다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받으신 적 있으신 분들이죠. 한때 저희 아메이 박스 안에 비닐 완충제 대신에 종이 완충제가 들어오신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 또한 환경 때문에 종이 완충제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다시 비닐 완충제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LCA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 LCA라는 정책은 단순히 단면적으로 보이는 환경 보호가 아니라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그 뒤에 있는 과정까지 모두 환경에 결합시켜서 얼만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 자동차가 환경에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유 자동차가 지금 환경에 좋을까요? 모두 전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전기 자동차로만 따지면 전기 자동차가 지구에 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그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모두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 자동차가 훨씬 더 환경에 그 해를 입히지 않는 자동차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지금 종이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이 완충제를 썼지만 종이 완충제를 지금 사용을 하는 표면적인 모습은 환경을 더 생각한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종이보다 비닐 완충제를 쓰는 게 아직까지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단계이고, 만약에 일반적인 회사처럼 우리가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라는 보여주기가 가장 포커스 두는 회사라면, 만약에 그런 회사의 오너라면 저는 비닐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종이를 쓰고 우리 회사는 박스에 있는 종이도 완충제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PR을 하지, 이렇게까지 빅데이터를 따져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마케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첫 번째 철학이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는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LCA 정책을 통해 빅데이터를 더 따져보고 이 박스 안에 있는 종이 완충제도 다시 비닐로 바꾸는 이러한 사소한 모습들이 굉장히 신뢰감을 저한테 제공을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플러스로 이 공존의 실천이라는 건 한국아미 본사 직원들이 환경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뭐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실제로 한국아미 본사에 가면 일회용 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재활용 가능한 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쭉쭉쭉 있는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거, 불필요한 메일 바로 삭제하기. 혹시 메일에 999 플러스 돼 있는 분? 네, 저도 돼 있었다가 어제 또 다시 한번 지웠습니다. 이 메일이 쌓여 있는 게 환경에 해가 되신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 메일이 900개, 1000개, 2000개가 있다는 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온라인은 지구 어딘가의 데이터로 남겨져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손실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메일 999개, 9999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선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까지 환경에 해를 되기 때문에 한국아메이 본사 직원들은 메일도 그때그때 지운다는 거죠. 저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와, 대박이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MBTI가 ENFP입니다. 그래서 감동 전문, 감성적으로 이런 걸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불필요한 메일까지 생각을 하는 본사 직원이라면 어쩌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우려로 이상한 회사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아메 그 치약하는 회사잖아. 그리고 이제 보조식품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정수기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치약 세제파는 회사가 정수기를? 이런 되게 기술력에 대한 의심을 가득 안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치약 파는 회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치약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국민 치약, 진짜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국민 치약을 만드는 회사고요. 치약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필품을 만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아메이 회사였던 거죠. 이 정수기 같은 경우도 요즘은 특히 그 신종 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항생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계속 수돗물을 뿌리는데 이 수돗물이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물, 특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스프링을 치시면 가장 맨 위에 타이틀로 나오는 게 좋은 물입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회사 뭐 정수기를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얼음 나오는 정수기, 아니면 커피도 뽑히는 정수기, 디자인이 이쁜 정수기 등등등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좋은 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요.
이 청정기도 알고 보면 굉장히 대박입니다. 다 똑같은 청정기 아니야 하지만 얼마나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지 그것들이 미세한 부분들이 이 공기의 퀄리티를 결정을 해주는데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동영 리더님이 미국에서 원래 캘리포니아라는 곳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노후에 살기 좋은 동네에서 동영 리더님이 오랫동안 대학 생활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한 건데 동영 리더님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았어요, 항상.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에 한 번씩 뭐 상담하거나 홈미팅 때문에 저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방에 들어가서 하면 청정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 많이 안 좋은 거고 하면 꺼져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정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공기질을 바로 느낄 정도로 아이들도 비염 때문에 항상 입을 벌리고 자는 아기들이 청정기 틀고 자면 입 벌리고 코가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뉴트라이트 1934년부터 내년이면 90주년이 되죠. 올해죠. 올해가 90주년인데 이 90주년을 이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조식품 회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지금 네이버에 비타민 C를 쳐보시면 거의 10,000개 이상은 뜨실 거예요. 10,000개 이상의 비타민 C가 지금 현재 보조식품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뜯어서 반이나 먹었는데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90일 이내에 100% 환불이 가능한 보통 뜯으면 전부 낙장 불입인데 환불이 100% 가능한 보조식품은 뉴트리라이트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90년의 역사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본인들이 만드는 하나하나의 제품들이 전부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머리 빡빡 채워도 진짜 채워집니다. 잘 쓰시면 이 요즘같이 남녀노소 모두가 걱정하는 이 탈모 시장에 이러한 핫한 아이템들을 단순히 치약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저는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4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리더님들 모두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요즘 세대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시나요? 건강이겠죠, 당연히. 건강인데 단순히 건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100세, 110세, 120세까지. 지금 앉아 계신 리더님들도 정말 재수 없으면 나도 120까지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120살까지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0살까지 사는데 20년 아프고 120살까지 살 건지 아니면 100살까지 사는데 99살부터 1년 아프고 살 건지 그 오래 사는 기간보다 유병 기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안에서 전 세계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건강식품 브랜드가 뉴트리라이트잖아요. 그 뉴트리라이트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이 건강기능식품 뭐 영양학 쪽으로는 권오랑 교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도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합작해서 만든 게 로금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나의 건강검진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리더님이 앞으로 이런 질병이 발생할 확률 이쪽이 뭐 무릎이 안 좋을 확률, 신장이 안 좋은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주는 빅데이터를 아메에서 만들었어요. 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말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 수가 무려 지금 아메이가 갖고 있는 게 17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 17억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건강 쪽에 17억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이죠? 60억이잖아요. 지금은 60억, 70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0억 명 중에서 17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권오령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미 천국에 계시는 분들의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만큼 리더님들의 건강을 4월부터 더욱더 확실하게 챙겨줄 어마어마한 기술이 지금 유티라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치약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치약도 파는 회사구나. 단순히 국민 치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분야든 넘버원을 책임질 수 있는 회사구나. 그렇기 때문에 100% 환불을 해줄 수 있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4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4단계가 뭐지? 뭔데 저런 표정으로 나한테 말을 할까? 근데 진짜 더 아이러니한 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저희 어머니께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저도 웃겼던 것 같아요. 너 엄마 뭐 해? 안 나와요, 말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어디서 막 주워 들은 얘기여서 그런지 엄마 뭐해? 쇼핑몰. 그럼 쇼핑몰 뭐해? 그러면 그 당시에 원포원으로 무슨 찰스 주르당인가 뭔가 있었어요. 아, 찰스 주르당 하셔. 제가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단계가 뭐지? 혹시 다단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단계가 뭔진 모르지만 일단 뭔가 그냥 안 좋게 보는구나. 마치 우리가 수채화로 따지면 이렇게 밝은 노랗고 보라색인 게 아니라 검고 회색인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한창 이슈화 되었었던 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그 회장님이 성추행 사건. 제가 호식이 진짜 좋아했거든요. 18,000원에 두 마리씩 와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가 호식이 딱 저 끊어버려가지고 그 이후로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승리, 아오리 라멘. 승리 하나 보고 아오리 라멘이 전국에 한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생겼는데 버닝썬 터지자마자 아우리라면 점주들이 다 싹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메이 창업자에 대한 궁금증을 생기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공동 창업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제이벨 앤델이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리치 디보스라는 분이신데 이 두 분의 우회로 인해서 아메이 사업이 아메이 회사가 창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제이벨 앤델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얼굴 긴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이벨 앤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과 아빠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모두 역임한 것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있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상공회의소도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국 전체 기업 한 300만 개의 기업을 모두 통틀어서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이 그 트렌드 같은 경우를 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상공회의소 의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천 시민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인천 시민이 292만 명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300만 개의 기업의 가장 총수로 아메이 회장 부자가 역임을 했다는 건 저는 그때부터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야 너가 그걸 왜 하니? 창현아 너 성악까지 배워서 그걸 왜 하니? 할 때 이게 진짜 성악까지 배워서 할 짓이 아닌가? 아니면 해도 되는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진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했었다면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리고 그 같이 공동 창업을 하신 리치 디버스 회장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포브스지에서 항상 미국 탑 기부 랭킹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탑 50 안에 항상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한 24위에서 28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부 왕을 항상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여기 설명을 보면 아메이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야 그의 가족은 사회, 복지, 교육, 보건 및 예술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 며느리 베시 디보스는 현 미 교육부 장관이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두 번째는 국방부. 국방부는 미국 현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고요. 교육부는 미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하는데 혹시 한국의 교육부 장관 누구시 아십니까? 저는 궁금해한 적도 없고 지금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베트남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엄격한 나라인 미국의 교육부 장관이 리치 디보스 회장의 맏며느리라는 것이 저는 엄청나게 소름이 돋았었던 것 같아요. 아, 내 주위에 있는 어머니들이 나한테 우려 섞인 말을 해주시는 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해주시는 말이구나. 그때 제가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조인성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을 말씀드렸는데 조인성 다 알고 계시죠? 조인성 생일이 언제신지 혹시 아시는 분? 조인성 이상형이 뭔지 아시는 분? 조인성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아시는 분?
조인성만 알고 있지 조인성의 디테일한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듯이 나한테 우려 섞인 말을 해주시는 분들은 아메이라는 명칭과 아메이라는 이름만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구나. 진짜 그들이 말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회장이라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단계 피라미드 회장의 맏며느리를 교육부 장관으로 절대 채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0주년 때 저 빼고 저희 가족이 전부 라스베가스에 갔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그때는 제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해서 동영 리더님을 딱 파트너로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 60주년 라스베가스에서 저희 형과 형수님과 미국 교육부 장관 베시 디버스와 함께 사진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믿을 만한 회사다. 여기는 내가 판단할 그런 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확신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보통 서양에서는 장례식 때 대표로 스피커가 한번 그 연설을 합니다. 스피치를 하시는데 리치 디버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스피치 하신 분이 조지 부시예요. 아주 짧게 한번 같이 볼게요. I am reall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memorate the life of an extraordinary American and a friend, Rich DeVos.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게임 끝 아닌가요? 뭐 조지 부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트럼프 정권의 그 맏며느리께서 트럼프 정권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니까 난 트럼프 싫어해 막 멋있게 막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트럼프를 좋아하고 조지 부시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라 미국 한 대통령 정권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신 거고 한 미국 역사의 획을 그으신 조지 부시 전 대통령께서 리치 디버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대표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메이 회사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세 다 비슷하게 생기셨죠? 실제로 저희 60주년 때 무대에 그 제이 벤 앤델 회장님 가문이랑 리치 디버스 회장님 가문이 쭉 올라오셨는데 다 누가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한쪽은 키가 다 크고 한쪽은 머리가 다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계신 분이 리치 디버스의 자녀이신 지금 덕 디버스 회장님이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제이 벤 앤델 회장님의 아들이신 스티브 벤 앤델이신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놀러 오신 게 아니죠. 방한하러 오셨을 때 저도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딱 7명 뽑는데 7명 열심히 사업하는 리더 중에 제가 뽑혀가지고 같이 막 스피치도 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정말 여러 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팔아서 마진 떼먹는 거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열입니다, 저. 그리고 쫄보예요. 겁이 많아. 그래서 누군가 막 나를 이상하게 보면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은 막 비싸게 팔아서 마진 떼먹는 그런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유통 과정 안에 다 비밀이 들어 있었더라고요. 지금 혹시 동네에서 동네 슈퍼를 보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 거의 못 보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슈퍼가 많지 않았어요. 문방구는 좀 있었는데 슈퍼는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기에는 그냥 슈퍼가 있다 없어졌구나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 없어진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동네 슈퍼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어느 날 대형마트가 생기다 보니 똑같은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데 이 동네 슈퍼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 대형마트도 지금 우리가 적자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형마트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대형마트에서 지금 인터넷 홈쇼핑으로 사람들이 비슷한 가격인데 우리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유리한 쪽으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안에서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건 그럼 아메이마트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마트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마트인
어디인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거든요. 알아보니 저기 들어가는 유통 과정을 모두 없애고 아메이 회사는 아메이 회사가 직접 아이템을 제조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을 해주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통 구조 안에 들어있는 돈을 아메이 전체 매출액에서 35%를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으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캐시백의 양이 보통 아메이가 1조 1천억에서 2천억 사이의 매출을 매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뭐 3,500억에서 4천억 정도의 캐시백을 소비자들에게 매년 나눠주는데 누군가는 30억 받는 사람도 있고 3억 받는 사람도 있고 3천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치만 이 그냥 단순 소비자로 봤을 때 어떠한 마트에서 받을 수 없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앞으로 아메이마트가 어떤 마트랑 비교하더라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회사들이 쿠팡도 제가 리더님께 제품 추천하는 링크를 보내면 리더님이 그 링크를 타고 구매를 하시면 저한테 포인트가 쌓이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데 아메이는 그 시스템을 60년 전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래 쓰던 롯데마트, 이마트, 뭐 쿠팡에서 쓰던 내 생필품을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심플했기 때문에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트라이 해보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과정이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리더님들 아메이 회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마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만약에 성능이 정말 좋아요. 모든 제품, 그 마트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그 제품 모두가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취향 때문에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랑 취향이 안 맞았을 때 100% 이유도 따지지 않고 90일 이내에 반만 남아있으면 100% 환불되는 마트가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좋아서 좋은 걸 애용하면서 쓰면 내가 애용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21%까지 내가 구매한 거에 21%까지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마트가 있다면 이 마트를 계속해서 쓴다는 것도 아닙니다. 써볼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합리적으로 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공부를 해보다 보니 안 쓸 이유가 없는 마트겠구나라는 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잘 알고 이 생필품은 모두가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을 내가 잘 전달만 하기만 하면 진짜 성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죠. 아메이 마트를 접한 다음 나는 그냥 소비만 하고 싶으면 소비자로 계시면 되고요. 내가 좀 써보고 나름 괜찮은 것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서 용돈처럼 벌고 싶으신 분들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고 내가 다이아몬드나 큰 핀을 성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빅 비즈니스의 자세로 뭐 생각하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심플했었던 것 같습니다. 윗사람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나름 저도 효자가 되고 싶은 아이긴 하지만 아무리 효자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 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했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더 많이 버신다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익 구조를 알아보게 되었었고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결국엔 노력순이라는 거,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는 게 저는 이 부분이 내가 한번 아메를 결정을 해봐야겠다라는 가장 큰 부분으로 와닿았고요. 지금은 너무 좋은 그 캐시백을 나눠주는 제도들이 생겨가지고 내가 써보고 어느 정도만 알리더라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에 한 달에 추가 소득을 받는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것 또한 시간 관계상 오늘 모시고 온 분들께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100만 원만 매달 아메이 마트에서 추가 소득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만 들어와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돌아가셔서 꼭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동구매가 모이게 되고 이 공동구매가 모이면서 아메이는 1000만 포인트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포인트를 한 번 달성하면 SP라는 핀이고 3번 달성하면 GP, 6번을 달성하면 PT라는 핀인데 6번을 달성한 PT는 이때부터 아메이에서 정식 사업가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이때부터 오지랖 넓은 창영이에게 가장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생깁니다. 내가 성공을 하려면 너가 먼저 PT가 돼보고 너가 PT가 되면 한 달에 한 250에서 300 정도의 캐시백을 받거든요. PT가 돼보고 너처럼 추가 소득을 받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만큼 너의 성공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2명을 도와주면 사파이어, 제가 아까 큐 사파이어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의 레그가 지금 PT를 도전하고 있고요. 3명을 도와주면 에메랄드, 6명을 도와주면 아메이의 꽃이라는 다이아몬드 핀이 되는데, 이 성공의 척도가 내가 누군가를 꺾고 일어나야지만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공하고 싶은 사람, 나랑 같이 잘 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게임이라는 게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차영아, 너 성악까지 해서 아, 그걸 왜 해? 창영아, 너 왜 그런 거 하니? 어머니가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왜 그런 걸 하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았어요. 제 첫 번째 궁금증. 성악이 뭐라고? 성악해서 손가락 빨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부은 거예요. 찐 게 아니라 많이 빨아서 손가락이 부은 건데, 성악이 뭐라고? 물론 제 전 교수님들 세대는 진짜 금수저들이 해야 되는 예술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떵떵거리면서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겪어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제가 성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회사에 들어간다 한들 아니면 예술 경영을 한다 한들 어디에서든지 그 필드만의 고충은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고충을 이겨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전 느껴졌었어요. 아메이 다이아몬드죠. 저는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라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었는데요. 자산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내가 언젠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매달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성 소득이 월 1,000만 원 정도의 자산 소득을 만드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제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본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퇴근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3시간, 주부님들은 남편 출근시키고 3시간. 지금 그 당시 26살 김창영은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해준 말씀이, 지금 너의 모습은 3년 전, 5년 전 너가 선택한 결과이고 지금 너의 모습을 바꿀 순 없지만 3년 뒤, 5년 뒤 너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굴 만나고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메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진짜 잘 살고 싶었고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 찬스가 있었다면 저는 언제든지 잡고 싶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미팅장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리더님께 누군가가 똥찌개를 지어줍니다. 지어주면서 이 똥찌개를 지고 한 달 만에 부산에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시겠습니까? 안 내려가죠.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거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겠죠? 만약에 지금 한 달 안에 부산을 내려가는데 똥찌개를 지고 내려갔을 때 1억을 줍니다. 내려가실 분. 전 지금 바로 매일 자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누가 이 제안을 하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청년 지금 부산 가가지고 똥찌개 지고 가면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안 가겠죠. 근데 제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옆에서 커피를 마셔요. 청년, 내가 지금 테스트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한 달 안에 똥찌개 지고 부산 내려가면 내가 1억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를 줄게요. 그럼 다 뛰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아메이를 알아보는 과정은 나에게 기회를 주는 도구라는 것은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도구가 저 위에 계신 분이 말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진짜 이재용 같이 검증되어 있는 도구인지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이걸 알아가다 보니 지금 현재 저에게는 진짜 아메이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알아봤었던 걸 리더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짧게 제 스토리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유럽을 45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갔습니다. 그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남자라면 보고 싶어하는 뭐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가는 축구 경기도 보고, 그다음에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영화 촬영지를 돌면서 혼자 이렇게 막 포즈도 취하고 막 아주 재밌게 유럽 여행을 다닙니다. 그 안에서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이라는 곳입니다. 비엔나. 비엔나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비엔나의 모습이에요. 하늘이 너무 이쁘고 정말 그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비엔나입니다. 왜 제가 비엔나에 가고 싶었냐면 비엔나에 가면 클래식 음악가들의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식 음악가들의 공동 묘지가 아니라 비엔나 국립 공동 묘지가 있는데 거의 클래식 하신 분들이 출신이 비엔나이기 때문에 그 베토벤, 브람스, 모차르트, 슈만 많은 아티스트들이 작곡가들이 저렇게 아주 멋진 석상과 함께 저 안에 묻혀 계세요. 또 오지랖 넓잖아요. 그냥 가면 감성이 살지 않아서 어딘가에 있는 그 화분을 그 꽃집을 뒤져가지고 화분을 하나씩 사서 한 6개인가 화분을 사서 제가 이 무덤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또 꽃만 들고 가면 감성이 살지 않잖아요. 이어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람스 노래, 그럼 그거 하나 들으면서 꽃 놓고 그다음 또 모차르트 거 하나 놓고 그 무덤에 제가 3시간을 있었어요. 무덤에 3시간을 있어. 아마 스폰서님이 들으셨으면 이 영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3시간을 이 무덤에 있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왜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을까? 저희 엄마 깜짝 놀랍니다. 교회 가면 어머니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현대 음악이에요. 살짝 불협화음. 아버지 노래 좋아하시지만 뭐 그렇게 클래식을 접할 기회는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음악을 좋아하게 됐을까? 이 당시 제가 나오면서 이 국립 묘지를 나오면서 마치 이 딱 저 문으로 제가 나가는데 석양이 딱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저한테 이 감성, 특별 감성 ENFP에게 저 노을이 하는 말이 너 열심히 사업하고 나중에 노래하고 싶을 때 다시 와라. 막 이런 느낌처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엄마가 나 뱃속에 있을 때 태교로 모차르트를 들려줬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좀 경청했나? 이게 저의 유일한 결론이었어요. 제가 클래식을 하게 된. 근데 며칠 전에 정말 깜짝 놀란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많이 보셨던 꿈보드예요. 이 꿈보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든, 스폰서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만든 꿈보드입니다. 제가 하나씩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3개 국어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옛날부터 언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3개 국어 뭐 17살 때는 간단한 회화, 20살 때는 보통 회화, 뭐 퍼펙트 뭐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뭐 저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영어 조금 할 수 있고 또 일본 가서도 구글 없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악을 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독일어와 이태리어 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3.5개 국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대를 해보면 뭐 185cm가 옛날부터 되고 싶었나 봐요. 노린 건 아니고 그로잉 랩을 한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보조지폰을 안 먹으면 맞았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숨기기도 하고 먹기 싫어서 어디 올려놓기도 하고 동영 리더님이랑 우리의 그 무덤이 있었어요. 보조지폰 무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불효자 중에 불효자. 내 자식이 걸린다? 걔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유틸리티 덕인지 모르겠지만 몸짱은 실패했는데 183 정도는 어느 정도 같이 가게 된 것 같고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꿈 실패했어요. 2009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에 평균 90을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제 그 당시 점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깨질까봐. 이걸로 네 인생이 달라진다고 적어놨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수를 하고 싶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춤을 배우고 싶었나 봐. 근데 제가 춤은 진짜 뭘 추거든요. 근데 춤을 왜 배우고 싶고 왜 필수라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 제가 첼로를 배우고 있었는데 첼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배우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돈이 적혀 있었어요. 돈이 적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이 꿈보드의 정 가운데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데 이 리모컨이 분위기가 안 잡히네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적혀 있으면서 내가 노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 꿈보드 가장 가운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꿈보드 위에 살짝 오래 보관해서 글씨가 거꾸로 돼 있지만 Dreams come true, never give up. 이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든 꿈보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보드를 몇 주 전에 발견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클래식을 하게 된 게, 이 클래식이란 존재는 저한테는 정말 큰 존재예요. 그냥 단순히 음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자아를 형성해야 될 때에 저의 자아를 만들어준 부분이라고 해도 좀 오글거리긴 하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형성한 이 클래식이 단순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로 들은 모차르트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미리 꿈터치를 했었구나. 그 꿈터치를 해준 사람이 저희 엄마라는 거. 저희 엄마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어머니가 아메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12년 동안은 아메이를 하지 않는 어머니고 그 이후부터 18년 동안은 저한테는 아메이를 한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아메이를 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을 본인은 클래식에 대해서 키읔자도 모르지만 꿈터치를 통해서 제가 아메이 미팅장을 나오다 보니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 희망이 없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 그걸 느끼시다 보니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저랑 형을 앉히고 꿈보드를 만들게 한 거였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 꿈보드 내가 중2 때 만든 꿈보드를 보면서 와, 전 지금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노래 안 하면 어쩔 뻔했을까? 진짜 어딜 가서도 노래 하나 부르면 다 사랑받는데 전 소비자 만나러 가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암 치료 중이시다. 저는 그냥 찬양 불러드려요. 그러면 더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가 저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의 가장 큰 무기를 내가 좋아해서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기까지는 현명한 엄마의 이 리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암해하면서 사색에 많이 잠기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다 보니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저한테 힘이 돼준 말을 해주신 게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 중학생 때, 중3 때입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창영아, 형은 미국에 있었고 엄마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데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건 이 고1이 올라갈 때 너가 공부가 필요하다면 엄마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미루고 너를 케어를 해주겠다. 전 당연히 엄마 보고 다이아몬드 도전하라고 했죠. 집에 혼자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저의 명분은 엄마 나 앞으로 돈 많이 들 거니까 열심히 해서 뭐 돈 많이 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 도전해줘. 저의 가장 큰 포커스는 집에 혼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께 도전을 추천드렸습니다. 제 생각엔 근데 어머니도 그걸 알고 나중에 명분을 만들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성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 10몇 년 전에 1시간에 20만 원이었고요. 일주일에 3번씩 240만 원씩 들어가는 레슨을 받으면서 서울대를 가겠다고 부모님께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국엔 제가 가톨릭 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인서울 마지막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도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김태조 스폰서님께서 너가 대학을 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프로포즈는 서울대라고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레슨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이런 부모님 없다. 단 일주일도 그 날 밀린 적 없이 매주 레슨비를 입금해 주시는 부모님.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레슨 마음껏 받아. 엄마 이러려고 아메이 한 거야. 너 원하는
노래 마음껏 공부받아. 그래서 저는 진짜 레슨도 원 없이 받았었던 것 같고요. 대학교 다니면 보통 레슨을 또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등록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 대학교 다닐 때도 4년 내내 사레슨을 따로 받았어요. 점수 많이 드려야 됩니다. 제가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학생 때 이때가 저한테 가장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의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머니께서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툭 던지십니다. 차영아, 그냥 재밌게 노래해. 너 그냥 좋아서 하는 거잖아. 나중에 안 되면 엄마 운전기사나 해. 근데 되게 싸했어요. 뭔가 이 기분이 이게 날 무시하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 당시 하신 말로는 월 500씩 줄 테니까 운전기사 해.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할 때 그래, 좀 더 음악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엄마가 저를 운전기사로 쓰신 다음에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이 노래로 무조건 쇼부를 봐야 되는구나. 이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저한테 되게 컸었던 것 같고요. 졸업 때 제가 형이 한국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어깨 너머로 홈미팅을 많이 받다 보니 PPT를 준비해서 한번 말을 해야겠다. 이제 형이 왔으니 저는 유혹으로 제가 가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 경영이 하고 싶은데 한국은 좁기 때문에 뉴욕에서 예술의 성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와이를 해가지고 부모님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형이 저한테 한 말이 안 될걸, 상 안 될걸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오기가 생기는 거야. 형이 갔는데 나도 이제 가야지. 근데 그걸 딱 듣자마자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래 가라. 듣자마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갑자기 막 깍두기 먹고 싶고 막 그 앞에서 한식을 먹고 있는데 미국 가면 내가 김치 못 먹으면 어떡하지? 비빔밥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막상 가라고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지만 이러한 어머니께서 이때도 그 말을 하셨어요. 너 잘 준비해서 너가 붙기만 하면 가. 엄마 이러려고 아메이 준비한 거야. ABO가 됐을 때 저한테 항상 정신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메이는 창영아, 저도 많이 거절을 받고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참 저도 그렇고 동현 리더도 그렇고 밖에서 막 힘들고 이런 역경들을 보내고 왔을 때 참 스폰서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뭉클뭉클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는 항상 해주신 말씀이 창영아, 아메이는 어차피 돈이 돼. 무조건 성공할 거야. 너는 어리기 때문에 지금 쉽게 돈 벌면 안 된다. 지금 까이고 깎이는 게 나중에 너의 돈그릇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가 깔 수 있을 만큼 까여라. 이런 식의 말을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다 호주 다녀오셨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호주를 다녀오셨는데 이 호주 다녀오시니까 그 다이아몬드 여행이었어요. 호주는. 그래서 모든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호주로 갑니다. 저 빼고. 근데 어느 날 모여서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간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냥 옆에 가만히 조용히 뭐 마시고 있었는데 창영아, 이 공연은 어때? 제가 클래식 전공했으니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요렇고 이건 아마 엄마 보면 잘 것 같고 이건 재미없을 것 같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측은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딱 하신 말씀이 창영아, 너도 갈래?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표정을 숨기고 싶었는데 아니 할 수도 없고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걸 딱 보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티켓 끊어.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론 제가 끊은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아빠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카드를 꺼내서 그 티켓을 그 자리에서 끊으면서 호주를 다녀오게 됩니다. 물론 다이아몬드 여행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가 같이 하진 못했지만 제가 이 여행을 가면서 느꼈던 게 빨리 다이아몬드 돼야겠다. 이 돈도 돈이지만 사실 제가 다이아몬드가 가장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제 주위에 한 번 1,000만 원을 찍어본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뭐 영업직을 뛰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한 달 1,000만 원 아니면 1년에 몇 번 1,000만 원을 찍은 제 또래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덜어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찍는 1,000만 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지만 아메이는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이 나온다는데 내가 지금 31살이니까 33살에 나는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돼야겠다. 그럼 100살까지
따지더라도 남은 67년 동안 매달 매달 내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빨리 내가 아메이를 다이아몬드가 돼야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호주 간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저만 이코노미를 탔어요. 이코노미를 탔는데 제가 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서남북에 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울면 하면 여기서 막 울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위가 애기가 우니까. 물론 제 애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러면서 1년에 3번씩 여행을 가는데 모든 여행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다시 한번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이아몬드 돼야겠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나도 부모님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안 만났으면 부모님이 아메이를 안 만났으면 앞에 나왔던 부모님의 모습들이 저한테 보여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메이 안에서 부모님이 훈련을 하시고 많이 배우시면서 저한테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도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아메이를 선택한 부모님의 수혜자로 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고 나중에 저의 아이들한테는 제가 누린 것들을 절대 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아메이를 만나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그런 부모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더 나아가서 진짜 영향력 미치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 영향력 미치는 어른이 단순히 나 혼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랑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제 파트너분들을 보면 다 그냥 1대1로 만났지만 그 1대1 뒤에 있는 모든 가족분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가족분들을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끼는 사람들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거라면 이 아메이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파운더스 PT가 되고 일시불 보너스를 한 1,200만 원 정도 받은 다음에 어머니에게 묻지도 않고 결정했습니다. 87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기부 콘서트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티켓 그 자리에 있는 티켓 값을 모두 걷어서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제가 기부를 했는데 870만 원 들어서 한 48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제가 공중에 날린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870을 기부하면 400만 원을 더 기부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부터 기부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부모 자녀 이렇게 좀 기부 콘서트를 하는 저의 꿈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처음 기부 콘서트를 하게 되었고요. 돈 걱정 없이 노래하고 싶은 꿈이라는 그 꿈을 가지면서 시작했던 아메이가 저 때 첫 번째 꿈을 이루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미팅이든 어디 가든 진짜 노래를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할 때까지 리더님들이 듣고 싶고 듣기 싫은 의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콘서트 때 한번 불렀던 노래를 리더님들께 한번 부르고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 그러면 줌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릴 텐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진원의 미생에 나온 응원이라는 노래예요.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잿빛 도시가 익숙해져요. 열평 남짓 나의 집이 아늑한 걸요. 한 번쯤 멋지게 살고 봤는데 이제는 많이 지치나 봐요.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안해져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사듯이 나에게도 아주 멋진 날개
억지처럼 저지게를 펴봅니다. 산을 바꾸겠다며 집을 나섰던 아이는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냈자. 누구나 알고 듯이 누구나 그렇게 살듯이 나에게도 아주 멋진 날개가 있다는 거랍니다. 당당하게 살거라. 어머니 말씀 내게도 때처럼 억지처럼 터진 어깨를 봅니다. 네. 이렇게 들을만 하셨죠? 제가 그 기부 콘서트를 하면서 돈 걱정 없이 노래하려고 제가 아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메를 시작하면서 그 이외에 적었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아내 만나기, 이쁘면 더 좋고, 애기 많이 낳고, 뭐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적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나중에 아이가 학부모 수업 같은 거 할 때 아빠가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요즘같이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요즘 청년들에게 내가 이런 걸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냥 망상가라고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저는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망상가로 끝났겠지만 저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이쁘면 더 좋고 빼고,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쁘면 더 좋고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저는 5년 안에 10년 안에 100% 이룰 수 있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아메이를 진행하고 있고 아메이를 만나서 30대, 40대, 50대 완전 남다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리더님들께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거지만 여러분들 정말 만약에 내가 부모님의 노후라든지 아니면 나의 노후라든지 아니면 나의 자녀한테 어떤 걸 해주고 싶다라든지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꿈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아메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간다.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인데 내가 쓰는 시간을 아메이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써서 아메이를 하라고 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아메이를 알아봐서 지금 오늘 저의 스피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5번, 10번 더 알아보셔서 알아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만약에 3년 뒤, 5년 뒤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도구가 나의 자녀들한테까지 상속이 될 수 있는 도구라면 검증되어 있는 도구라면 저는 알아보지 않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후회했던 게 알아보지도 않고 17년 동안 스폰서님을 뒤에서 지켜본 거였거든요. 알아봤으면 내가 좀 더 빨리 해가지고 김동규 리더님을 파트너로 내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늦게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안 하시는 건 전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안 하시더라도 알아보고 안 하는 거랑 알아보고 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리더님들 알아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리더님들이 꿈꾸는 어떤 거가 됐든 아메이는 그걸 지켜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핀업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